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면 제발 이 영상부터 보십시오. 부지런함이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시간의 비밀. 70세 이상이라면 내일 아침 기상법을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말 평생 신조처럼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분들에게 새벽 4시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가장 취약해지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세가 되신 최태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일찍 일어나는 게 보약이라며 늘 강조하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제 진료실까지 오실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태식 어르신은 병상에서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는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스위치가 강제로 켜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은 급격히 요동치고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혈액은 끈적한 팥죽처럼 변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사고의 약 40%가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겪는 낙상사고 3건 중 1건은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밖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여러분의 안방에서 사고가 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을 시작하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태식 어르신처럼 평생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들도 이 시간의 비밀을 모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아침에 조심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지지 않게 만들어줄 생존 수칙 8가지입니다. 특히 앞에 4가지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치명적인 금기사항이니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실천 이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최태식 어르신이 도대체 아침에 어떤 실수를 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행동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제가 제안하는 9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333 기상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최태식 어르신이 쓰러졌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혹은 잠을 깨겠다는 의지로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셨거든요.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밤새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는 엔진 오일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자마자 시속 100km로 달리면 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전신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머리에 있던 피가 발끝으로 확 쏠립니다. 뇌로 가야 할 산소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70대 어르신들 10명 중 3명이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 이때 딱딱한 방바닥이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면 고관절이나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 고관절 골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이 부러져 누워 계시게 되면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구분을 아끼려다 남은 여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눈을 뜨면 딱 9분만 참으십시오. 먼저 누운 채로 3분간 가볍게 손발을 쥐었다 펴며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또 3분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주변 가구를 잡고 3분간 제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9분을 투자해야 여러분의 혈관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내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몰아붙였구나 하시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침은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와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원한 찬물 한 잔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고 믿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체온과 비슷한 30도 전후의 미온수를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인 자율신경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잠에서 막 깬 심장은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찬 기운이 위장 근처를 지나가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추는 급성 정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 마시는 속도 또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혈액량이 급증하면서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피가 늘어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급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상태로 준비하셔서 15분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온도를 맞춘 뒤 삼키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심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 온몸의 독소를 안전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2가지만 지켜도 아침 심혈관 사고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기, 그리고 찬물을 급하게 마시지 않기, 이 2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핵심 수칙들은 무엇일까요? 아직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2가지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하셨을 내용들입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놀라셨는데요. 여러분의 혈관을 끝까지 지켜줄 나머지 핵심 솔루션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는 절대로 운동하러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에 가거나 공원을 걷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겨울철 새벽의 찬 공기는 여러분의 심장에 치명적인 화살이 되어 날아옵니다. 최소한 해가 뜬 뒤 기온이 충분히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새벽 운동이 이토록 위험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마치 고무줄이 차가운 곳에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우리 몸의 수축기 혈압은 약 1.3 정도 올라갑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새벽에는 평소보다 혈압이 10에서 15 이상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심장이 억지로 피를 보내려다 보니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고 결국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과 1월에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1년 중 가장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번째 지침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잠도 깨고 몸도 유연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꼭 씻으셔야 한다면 저녁 시간에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을 한꺼번에 활짝 엽니다. 그러면 원래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들이 갑자기 피부 쪽으로 썰물처럼 밀려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뇌에는 일시적인 빈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저혈압성 실신이라고 부릅니다. 미끄러운 욕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사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머리를 부딪히면 뇌출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고관절이 골절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세수만 하시고 샤워는 몸이 충분히 안정된 저녁으로 미루십시오. 다섯 번째 지침입니다. 아침 식사만큼은 짠 된장찌개나 장아찌를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다고 짭짤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행동은 아침 혈압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아침 식사는 최대한 담백한 죽이나 계란찜 위주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이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금, 즉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뇌혈관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데 뇌경색 환자의 80%가 과도한 염분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 혈관 탄력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므로 아주 적은 양의 소금에도 혈관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처음에는 고역일 수 있지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혈압약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성껏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걸 어떻게 다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아침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안전한 생활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먼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몸에 안전 퓨즈를 올리는 것입니다. 4시부터 9분 동안은 무조건 333 기상법을 하세요. 눈을 뜬 채로 3분간 누워 계시고 이어서 3분간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3분은 제자리에 서서 몸의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도저히 9분을 못 참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침대 옆에 노인용 간이변기를 하나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시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선택입니다. 4시 9분부터는 혈관의 윤활유를 채울 시간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30도 정도의 미온수를 아주 천천히 드세요. 종이컵 1컵 분량을 15분에 걸쳐서 조금씩 머금으며 마시는 겁니다. 이때 벌컥벌컥 마시면 심장이 놀라니까 반드시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4시 25분부터는 방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밖은 아직 춥고 위험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리거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시 50분부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자극적인 곡물보다는 부드러운 야채죽이나 단호박죽처럼 속이 편한 음식이 좋습니다. 소금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담백한 식사가 여러분의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5시 20분에는 드디어 약을 드실 차례입니다. 빈속에 약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벽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죽 한 숟가락이라도 드신 뒤 5분 정도 있다가 약을 복용하세요. 그래야 위장장애 없이 약의 효능이 온전하게 발휘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새벽 기상이 위험하냐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기립성 저혈압이 더 쉽게 옵니다. 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어설 때 심장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더 잘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333 기상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새벽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멈추자니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70세 이전의 내 몸과 70세 이후의 내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견뎠던 추위도 이제는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뜬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뼈 건강과 비타민 D 합성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오늘 이 계획을 보시고 나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 혹은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파이팅이라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서로에게 큰 용기가 되고 함께 건강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강의 들으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의사인 제 욕심에 이것저것 자세히 알려드리다 보니 내용이 꽤 길어졌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아니 20년 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최태식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시간의 안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는
우리 혈관이 가장 지쳐 있고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을 깨우는 방식이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제가 강조해드린 333 기상법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누워있는 3분, 앉아있는 3분, 서서 버티는 3분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또한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몸이 충분히 쉬었다고 신호를 보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온도의 안전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무너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시원한 찬물 한 잔이나 잠을 깨기 위한 뜨거운 샤워는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미지근한 온도에 맞추세요. 물도 미지근하게 씻는 것도 미지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내 심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동입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릴 때는 오전 10시 이후로 활동 시간은 늦추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자극의 안전입니다. 짠 국물과 장아찌로 가득한 아침 식탁은 혈압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아침만큼은 내 몸을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담백하고 싱겁게 드세요. 또한 공복에 독한 약부터 삼키지 마시고 가벼운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달래준 뒤에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장도 지키고 약의 효과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8가지 금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것만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는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10년보다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1년이 훨씬 더 값진 법입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규칙들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을 실천해 보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늘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약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보며 이제야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침대 옆에 보온병을 준비하고 내일 아침 알람 시계를 조금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대단한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열정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안방에서 직접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마시는 물 한 잔이 뇌의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천연 숙면수의 비밀. 70세 이후 8시간 통잠을 원하신다면 제발 이 물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8세 김만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은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으셨어요. 손에 든 가방에서는 알록달록한 약봉지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부터 잠이 잘 안 올 때마다 약을 하나씩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자게 되었고 이제는 손주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만석 어르신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인지 기능이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5년 동안 꾸준히 드셨던 수면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뇌는 밤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쌓인 뇌의 노폐물들을 씻어내야 하는데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기절시켜서 이 중요한 청소 과정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청소되지 못한 노폐물이 뇌에 계속 쌓이니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권위 있는 의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을 포함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몸속의 물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그릇을 닦을 때 물이 없으면 아무리 세제를 써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도 수분이 부족하면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점점 무뎌집니다. 몸속은 바짝바짝 가뭄이 든 것처럼 마르고 있는데도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불면증과 뇌 노화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비결은 아주 명쾌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약사들은 잠이 안 올 때 절대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몰래 챙겨 마시는 기적의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평생의 숙면을 보장할 3가지 기적의 물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갈증을 잊은 뇌를 다시 깨워주는 가장 과학적인 수분 섭취법입니다. 두 번째는 상추의 특정 성분을 극대화해 만드는 천연 수면 유도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특별한 배합의 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30년 전 젊었을 때처럼 아침까지 개운하게 통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는 이 놀라운 방법, 제 말만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자,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숙면이라는 단어 2글자만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숙면이라고 적어주셨나요? 그럼 이제 김만석 어르신도 감탄하며 매일 실천하고 계신 기적의 물 한 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잠들기 3시간 전 딱 15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8시간 통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밤에 자다 깨는 이유로 소변을 꼽으십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 다음날 온몸이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원인은
여러분의 방광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다리의 고인물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쯤 되면 발등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리라는 커다란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밤에 침대에 눕는 순간 발생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몸 위쪽으로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몸에 물이 너무 많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이 물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신장을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게 되고 결국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78세의 김만석 어르신도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부어 계셨는데 이걸 단순히 나이살이나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저녁 7시쯤 벽에 다리를 기대고 15분만 계시라고 처방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눕자마자 1시간 안에 화장실을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숨어있던 물이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덕분에 밤에는 방광이 조용해졌고 어르신은 생전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거실 바닥에 누워 소파나 벽에 다리를 턱 하고 올려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질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실천하실 지침은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더 깨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셨다면 이제는 뇌를 위해 물을 채워줄 차례입니다. 우리 뇌는 밤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낮 동안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을 뇌 척수액이라는 물로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독성 단백질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걸레질을 해야 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뇌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독소를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뇌의 갈증 중추가 노화되어 몸이 말라가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하루 종일 커피 한두 잔과 식사 때 드시는 국물이 수분 섭취의 전부였습니다. 뇌가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처방해드린 후부터 어르신의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뇌 청소가 원활해지니 기억력이 돌아오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물 한 컵은 뇌의 청소부에게 지급하는 월급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청소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굴리며 체온과 비슷하게 데워 천연요법처럼 조금씩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물을 인식하고 청소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처음에 이 단순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딱 3일 만에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몸의 원리를 너무 몰랐구나 하고 말이죠. 이 2가지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학적 접근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잠을 못 자서 고통받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뇌를 치매로부터 지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리 올리기와 따뜻한 물 한 컵으로 기초 공사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잠을 불러오는 마법의 천연 음료를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사들이나 건강에 민감한 의사들이 수면제 대신 비밀스럽게 챙겨 마시는 것들입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 음료들을 드시고 나서는 선생님, 이제야 제가 진짜 잠다운 잠을 잡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상추수입니다. 상추를 단순히 쌈 싸 먹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상추의 줄기를 툭 꺾어보면 나오는 그 끈적하고 하얀 즙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상추수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추 4장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잎부분보다 줄기 쪽이 더 중요합니다. 냄비에 물 2컵을 붓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상추 줄기를 손으로 뚝뚝 끊어서 넣으십시오.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이면 맑았던 물이 연한 갈색빛으로 변합니다. 이 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워 한 컵 드시는 겁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상추 줄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서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락투카리움은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뇌를 부드럽게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잠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비법은 이 물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만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나이 들면 당뇨도 걱정인데 왜 단꿀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6시간 이상 지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몸을 깨워버립니다. 이때 꿀 한 숟가락은 뇌가 밤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연료가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어 뇌가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죠. 김만석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는데 꿀물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아침까지 단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되니 딱 티스푼으로 한 번만 넣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네슘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라고 불리는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자주 겪으시죠? 이것은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물에 마그네슘 가루를 살짝 타서 드시거나 혹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선어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이 상추수와 꿀 마그네슘 요법을 병행하면서 몸이 마치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니 수면의 질이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수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연이 준 이 위대한 산물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내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추수와 꿀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당장 상추를 사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수많은 건강 비법들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밤잠 설쳐가며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는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비법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내야 할까요? 78세 김만석 어르신이 2개월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뇌가 15년이나 젊어질 수 있었던 그 기적의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내일부터 당장 똑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침 7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제 잠을 좀 설쳤더라도 혹은 주말이라 더 쉬고 싶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것이 생체 시계의 핵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30분 동안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우리 뇌에 지금부터 낮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알람입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듬뿍 받아야 우리 몸속에서 15시간 후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 시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아침 햇살 샤워를 시작하면서부터 밤에 잠이 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낮 시간 관리가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커피나 녹차는 딱 오후 2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드시는 커피는 밤 10시에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각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에 너무 졸음이 쏟아진다면 딱 20분만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십시오.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수면 압력을 떨어뜨려 결국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저녁 7시가 되면 오늘 배운 핵심 비결인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십시오.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때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들이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이 시간을 지키고 나서부터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이 사라졌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후 저녁 10시가 되면 오늘 배운 상추수나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드시고 집안의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낮추십시오. 스마트폰의 파란빛인 블루라이트는 뇌를 흥분시키니 잠자리에는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침대에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차라리 침대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뇌가 침대를 괴로워하며 뒤척이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실로 나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어려운 책을 읽다가 다시 졸음이 밀려올 때 침대로 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다가 다리가 간질거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의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거나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철분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옆 사람을 때리는 잠버릇도 괜찮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꿈속의 행동을 몸으로 그대로 하는 렘 수면 행동 장애는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이 일과표를 지키며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한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후에는 다른 분들의 다짐글에도 따뜻한 격려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 응원하며 8시간 통잠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던 78세 김만석 어르신 말입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약봉지를 한가득 들고 오지 않으십니다. 대신 저에게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고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르신의 뇌기능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8시간 통잠을 주무시기 시작하면서 인지기능 점수가 정상 범주로 완벽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과 수분을 충분히 주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 회복력을 발휘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물 한 잔의 기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김만석 어르신이 증명하신 생명의 변화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첫째, 수면제는 뇌 청소를 강제로 중단시켜 치매 위험을 2배 높이니 반드시 생활습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 15분으로 야간열을 막고 뇌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셋째, 상추수와 꿀물 같은 천연 숙련 비법을 활용하고 규칙적인 아침 햇빛으로 잠들어 있던 생체 시계를 다시 깨우십시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어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도 제대로 된 8시간의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고 잠시 다리를 올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모여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활기차고 총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셨을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김만석 어르신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경이로운 변화를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오늘 밤에는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가장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수술대 위에 눕지 않고도 눈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눈 근육 심폐소생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눈이 선명해질 겁니다. 지난주였습니다. 72세 황인철 아버님께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는 게 유일한 낙인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볼 때는 멀쩡한데 오후 3시만 넘어가면 글씨가 겹쳐 보이고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황 아버님은 당연히 노안이 심해졌구나 생각하고 동네 안경점에서
돋보기 도수를 2단계나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기는커녕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아 결국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선생님, 제 눈이 이제 다 된 겁니까? 하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후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눈은 늙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 속에 쥐가 나서 안 보이는 겁니다. 놀라셨죠? 우리가 수영하다 종아리에 쥐가 나면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꼼짝 못하죠? 지금 여러분 눈 속이 딱 그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절경련, 쉬운 말로는 가짜 노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속근육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가까운 곳을 뚫어져라 보면 이 근육이 잔뜩 긴장해 수축합니다. 마치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버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을 땐 금방 풀리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뭉친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오후만 되면 침침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육이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파업한 상태인데 여기에 도수 높은 돋보기를 씌우니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짐을 더 얻는 꼴입니다. 두통이 올 수밖에 없죠. 단순히 눈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흐릿한 정보를 해석하느라 뇌가 과부하를 일으키면 기억력으로 갈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시력 문제를 방치한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60%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잘 안 보이면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눈을 방치하는 건 뇌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진짜 노안은 어쩔 수 없어도 근육이 뭉친 가짜 노안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술도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안과 의사들도 눈이 피로할 때 진료실에서 몰래 실천하는 특급 비법들입니다. 오늘 딱 3가지만 챙겨가십시오. 첫째, 굳어버린 눈 속 근육을 풀어주는 기적의 3분 휴식법. 둘째, 시력을 선명하게 만드는 영양 섭취법. 셋째, 노안 진행을 늦추는 생활 루틴입니다. 특히 2번째 파트는 당장 메모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은 10년 더 젊은 눈과 건강한 뇌를 지키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듣기 전 내 눈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눈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론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2가지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셨다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무조건 따라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권유받기 전에 이 방법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해결책은 20-20-20 법칙입니다. 이름이 어렵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20분마다 무조건 창밖을 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휴대폰이나 신문을 보다가 20분이 지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6m 이상 먼 곳을 20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밖에 나무를 보셔도 좋고 건너편 건물의 간판을 보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눈 속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 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고무줄이나 스프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글씨를 볼 때 이 고무줄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탄력을 잃고 늘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황인철 아버님께서 제 설명을 듣고 무릎을 치셨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느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화면만 뚫어져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 속 고무줄이 완전히 굳어서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먼 곳을 바라보면 팽팽했던 고무줄이 탁 하고 놓아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단 20초만 멍하니 있어도 근육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확실한 눈 휴식법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타이머를 20분에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뭉친 눈 근육을 풀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하루 2번 3분 눈 온찜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 딱 2번만 하세요. 깨끗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꽉 짠 다음 눈 위에 3분간 올려두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눈 감고 3분 정도 막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건 왜 무조건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이 말라서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눈꺼풀 안쪽에는 기름을 분비하는 아주 작은 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눈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중요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샘 입구가 막혀버립니다. 마치 버터가 식으면 굳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이 안 나오면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눈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울퉁불퉁한 유리창으로 밖을 보면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황인철 아버님이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기름샘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온찜질을 하면 굳어있던 버터가 녹듯이 막힌 기름샘이 뚫립니다. 신선한 기름이 다시 나와서 눈을 코팅해주면 뻑뻑했던 눈이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지고 시야가 선명해집니다.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효과가 없다면 지금 당장 수건부터 데우십시오. 참 온찜질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건이 너무 뜨거우면 얇은 눈꺼풀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 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인 40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온도가 돼야 딱딱하게 굳은 기름이 녹아서 나옵니다. 식은 수건은 효과가 없으니 온도를 꼭 맞춰주세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분마다 창밖을 봐서 근육을 풀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눈을 데워서 기름샘을 뚫어주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가짜 노안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을 풀어줬으면 이제 그 근육이 힘을 쓸 수 있게 밥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먹는 것만으로 눈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기적의 영양소와 백내장까지 막아주는 결정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주변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해집니다. 앞서 배운 운동과 찜질로 눈 근육을 풀어줬다면 이제는 그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좋은 밥을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번째 해결책은 아스타잔틴을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6mg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눈 영양제라고 하면 다들 루테인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루테인도 좋습니다. 하지만 루테인은 눈 뒤쪽에 있는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렌즈를 조절하는 근육의 힘입니다. 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아스타잔틴이 최고입니다. 일본 임상안과학회 연구를 보면 이걸 2주만 먹어도 눈 조절력이 56%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우리 눈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서 나이가 들면 쉽게 좁아집니다. 길이 좁으니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서 근육이 금방 지치는 겁니다. 아스타잔틴은 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피가 콸콸 돌게 만들어서 눈 근육에 산소를 듬뿍 공급해 줍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고요? 새우나 게 껍질, 그리고 연어 살의 붉은색 성분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붉은 해산물을 드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약국에서 아스타잔틴이 들어간 영양제를 사서 드시면 됩니다. 단 기름에 녹는 성분이니 꼭 식사 직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아스타잔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C의 6,000배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눈 근육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전신 노화를 막아주는 방부제 같은 역할도 하니 눈 건강 챙기시면서 온몸의 젊음까지 덤으로 얻어가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초점 푸시업 운동입니다. 대게 굴러다니는 연필 한 자루만 준비하세요. 연필 끝을 코앞 10cm까지 가져와서 쳐다보다가 팔을 쭉 뻗어서 멀리 보내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절대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황인철 아버님께서 눈이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이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눈이 더 뻐근하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너무 오래 들면 근육통이 오듯이 눈 근육도 무리하면 탈이 납니다. 딱 3분 적당한 자극만 주셔야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5번째 해결책은 선글라스 착용입니다. 이건 멋부리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백내장을 막는 생존 장비입니다. 우리 눈 속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걀 흰자와 똑같습니다. 투명한 달걀 흰자에 열을 가하면 하얗게 익어서 굳어버리죠. 자외선이 바로 그 열과 같습니다. 수정체가 자외선을 계속 맞으면 하얗게 굳어 백내장이 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비싼 명품일 필요 없습니다. 안경점에서 UV400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0,000원짜리라도 UV400만 적혀 있으면 자외선을 100%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아버님께서 정말 불안해하며 물으셨던 질문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노안입니까? 백내장입니까? 이거 정말 헷갈리시죠? 아주 쉽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먼 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 가면 더 잘 보입니다. 반대로 백내장은 거리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안개 낀 듯 뿌옇게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밝은 곳에서의 반응입니다. 백내장이 있으면 밝은 햇빛 아래서 오히려 더 안 보이고 눈이 부십니다. 이걸 주맹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낮에 밖으로 나갔는데 눈을 못 뜰 정도로 부시고 실내보다 더 안 보인다면 그건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다행히 황 아버님은 밝은 곳에서 잘 보이신다고 하셔서 가짜 노안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살리는 모든 재료는 다 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5가지 비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배치해서 실천해야 하는지 황인철님의 실제 시간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이 습관들을 녹여내야 합니다. 황인철 아버님이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보신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십시오. 아침 7시입니다.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욕실에 가서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오신 다음 다시 누워서 눈 위에 3분만 올려두세요.
밤새 굳어있던 눈꺼풀 기름을 녹여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8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아스타잔틴 영양제를 한 알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들어가야 흡수가 잘 됩니다. 빈속에 드시면 효과가 없으니 꼭 식사 직후에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주식 차트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는 시간이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20분 간격으로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하던 걸 멈추고 창밖을 봅니다. 황인철 아버님은 창밖을 보면서 주차장에 있는 차 숫자를 세거나 지나가는 사람 숫자를 세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초가 지루하지 않게 금방 지나갑니다. 이걸 오후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오후 2시 산책을 나가실 때는 현관에서 꼭 선글라스를 챙기십시오.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간대입니다. 모자까지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 8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연필 운동을 합니다. 연필 끝을 봤다가 멀리 봤다가 하는 동작을 딱 10번만 하세요. 시간으로는 3분이 채 안 걸립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딱 이만큼만 하십시오. 밤 10시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눈의 피로를 싹 씻어내고 주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스마트폰 보실 때 꿀팁 하나 드립니다. 화면 밝기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꼭 낮추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환한 화면을 보면 동공이 커진 상태로 빛폭탄을 맞는 격이라 망막이 비명을 지릅니다. 휴대폰 설정에 있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기능이라도 켜고 보셔야 눈이 덜 늙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딱 2주만 해보십시오. 뻑뻑하던 눈이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실천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미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해도 소용이 있나요? 네, 소용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물론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수정체 자체를 아기 때처럼 말랑말랑하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뭉친 속근육을 풀어주면 노안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 도수를 1년에 한 번씩 올리던 분이 이 운동을 하면 3년, 5년 동안 같은 도수로 버틸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눈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20분마다 쉬어주는 건 자주 할수록 좋지만 연필 운동처럼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은 많이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너무 많이 하면 몸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정해드린 횟수와 시간만 딱 지키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눈 상태를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빨간색 바탕에 쓴 글씨와 초록색 바탕에 쓴 글씨를 나란히 두고 봅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정록 테스트 화면을 띄워놓고 보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눈이라면 두 글씨가 비슷하게 보이거나 빨간색이 아주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초록색 바탕의 글씨가 훨씬 더 선명하고 잘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눈 조절력이 많이 떨어졌고 눈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록색이 더 잘 보인다면 오늘 알려드린 찜질과 휴식을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지식이지만 몸으로 행하면 건강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해했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황인철 아버님께서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찌푸린 미간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대뜸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손녀딸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손녀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영상통화하면 얼굴이 뭉개져 보여서 답답했는데 어제는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눈 안 찡그리네 하고 좋아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단순히 글씨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 행복을 되찾으신 겁니다. 아버님은 돋보기 도수를 더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쓰시는 돋보기로도 충분히 편안하게 신문도 보시고 주식 차트도 보십니다. 뭉쳤던 눈 근육이 풀리면서 눈의 나이를 거꾸로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20분마다 창밖을 봐서 눈 속 고무줄을 쉬게 해주십시오. 둘째, 아스타잔틴과 온찜질로 눈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셋째, 외출할 땐 선글라스로 수정체를 방패처럼 지키십시오. 시력을 지키는 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일이고 남은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눈이 맑아지면 다시 세상이 궁금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 활력이 치매를 막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눈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밥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그 축복을 10년, 20년 더 길게 지켜줄 여러분의 든든한 생명보험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딱 2주입니다. 속는 셈 치고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한결 환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맑아지는 그날까지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